자, 오늘 저희가 줄인 첫 번째 핵심 이야기는요. 헌재 때리며 옥중 정치입니다. 국민의힘이 연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정치적 편향성을 부각하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조금 전이죠. 2시부터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헌재 앞에 모여서 현장 집회도 열고 있다는데요. 뭐가 문제라는 건지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탄핵 심판 사건이 줄비하게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흔여 후보의 임명과 관련한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하겠다고 합니다. 목적은 명확합니다. 야권의 입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인용을 위한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기 위함이고 그 역할을 마 후보가 한 채 흔들림 없이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난 과거 행적들과 특정 정치 세력과의 특수관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법치의 최후 보루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를 국민들께서 믿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우리법재판소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우리법재판소다 이렇게 쏘아붙인 데 이어서요. 저렇게 눈발이 내리는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요. 저렇게 헌법재판소로 몰려가서 문제를 계속해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외 당협위원장들 모습 보고 계시는데요. 헌법재판소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김재원 최고 여쭤보면은 뭐 헌법재판소가 일종의 확증 편향 재판소다 이렇게까지 쏘아붙이고 있던데 현재 가장 문제 삼는 게 뭐예요? 일단 헌법재판소 구성원, 즉 재판관 몇 분이 그동안에 이제 좌파 성향을 드러내고 그것이 또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강한 걱정이 있는 것이죠. 사실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SNS 활동을 한 것 네. 또는 그 유엔 묘지에 가서 그 서명을 하면서 글을 남긴 것 뭐 이런 내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그 좌파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구성원들로 활동을 하신 분이 전체 8명의 재판관 중에 이미 3분이 그쪽에 관련된 분이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판사들 중에서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참여했던 분은 한 5% 정도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는 8명의 재판관 중에 3명이 우리법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고 하면 이거는 40% 정도 되는 이 과다 그 대표가 되는 분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그동안에 재판을 해오면서 보여준 그 일관된 흐름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본인들은 또 이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지난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과정에 보여준 그 내용도 4대 4일 때 이 3분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을 인용하는 결정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성향이 자꾸 드러나고 이것이 결국은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과정에도 뭐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공정하게 재판을 해달라, 탄핵 심판을 공정하게 해달라 이런 요구이고 그렇지 않을 바에야 스스로 이 재판에서 물러나달라는 요구입니다. 네, 물론 뭐 전체 당협위원장들의 뜻이 한결같은 건 아니고 물론 일부 당협위원장들의 뜻이긴 하지만 이게 뭐 다음 주에 있는 헌재가 마흔역 헌법재판관 후보자 사건에 대한 결론을 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국회 추천 몫인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가 다음 주에 나온다는 말이죠. 여당이 지금 헌재를 문제 삼는 속내가 이것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와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좀 의심한다고 할까 걱정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헌재까지 아까 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국민들이 헌재를 못 믿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잘못된 것 같아요. 국민의 힘이 지금 헌재에 오히려 마구 좀 국민들께서 나쁜 인식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 인용될 거라고 국힘에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마치 헌재가 이러이러하게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해왔었으니까 우리는 이 결론을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싶어서 그런 것 같고 네. 뭐 단기적으로는 마은혁 후보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또 걱정하는 뭐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이진숙 전 그 방통위원장의 경우 4대 4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 헌재가 인용을 하려면 6분이 다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네 분이 그럼 예를 들어서 진보적 성향이라고 했을 때 그럼 저희 민주당에서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 보수적 성향이니까 기피하세요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6분이 인용해야 되는 사건에 그렇게 탄핵 인용에 자신이 없으신 건지 예. 그런 것도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는 거냐 또 되묻기도 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재판관들에 대해서 이게 정치 편향 논란이 계속해서 이니까 이렇게 또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재판 조금 전 2시 예. 브리핑을 통해서 아주 이례적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 탄핵 심판이 좌우되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재판관 성향의 획일적인 단정은 탄핵 심판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특히 이제 여당에서 문대행이 과거에 썼던 글들을 문제 삼았는데 가령 우리법 연구회에서 나는 굉장히 뭐 왼쪽으로 있는 것 같다던가 예. 여러 가지 글을 문제 삼았는데 10여 년 전에 올린 글이 과연 탄핵 심판과는 무슨 상관이냐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근데 김재원 최고, 헌재가 탄핵 심판이 재판관의 성향에 뭐 좌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 답을 한 게 아니고 모두 발언에서 헌재 공보관이 직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하고 좀 불쾌감을 드러낸 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실제로 그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재판관의 성향을 문제 삼고 또는 뭐 기피 신청을 한다든가 이렇게 스스로 재판관의 재판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굉장히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재판관 입장에서는 불쾌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네. 통상적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워낙 도가 넘어서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이고 또 8분의 재판관 중에 한 분 정도라면 그래도 뭐 사회의 정치적 성향도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미 3분이 네. 우리법 연구회 또는 국제인권법 연구회 출신인데다가 이분들이 보여주고 있는 그동안의 이 정치 편향적인 내용은 네. 이미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그 설명한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탄핵 심판에서는 재판관 개개인의 성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의 이번 그 비상계엄 선포가 과연 헌법 위반이냐 또는 그에 대해서 그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요하냐 이것이 잣대가 될 뿐이지 개인적인 성향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냐 또는 이 사안이 헌법에 위반되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과정에는 재판관이 논리칙과 경험칙으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그 가치관에 따라서 판사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은요 결국은 그 결정하는 단계에 가면 판사 개인의 성향이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지난번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이 탄핵 과정에 결정 과정에 단순히 헌법 위반이냐 또는 그 사안이 중대하냐 아니냐로 예.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는데 객관적으로 판단하는데 왜 4대 4로 갈라집니까? 네. 그것은 판사 개인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거꾸로 판사 개인의 성향은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면 그래서 얼마나 궁색한 답변이 저 정도의 답변으로 나오는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한다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아니,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을 보고 정말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얼마나 공격을 해댔으면 헌법재판소에서 뭐 이례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례적으로 그런 이야기까지 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저는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왜 전원일치 탄핵 인용했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된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또 임명하고 여야가 국회에서 임명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네. 그런 과정들을 다 알면서 사실 국힘에서 너무 지나치게 공격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또 국민의힘에서는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 중인 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 편향성 의혹을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이게 정치사법 카르텔이다 이런 의혹까지 꺼내들면서 우리법재판소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 사법 카르텔이 있습니다. 헌재가 민주당식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만 문영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 모두 우리법 출신으로 오히려 공정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러한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했을 경우에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깨끗하게 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분들께서 스스로 회피를 해야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그러니까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또 문제 삼으면서 여기에 더해서 이민선 재판관의 동생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까지 지금 문제를 삼고 있어요. 맞아요. 이민선 재판관의 동생은 민변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특위 부위원장이다. 예. 그리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의 경우는 국회 측의 김인수 변호사와 같은 법인에 근무한다. 이러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면서 기피 신청을 하더라도 헌재가 받아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요. 대통령 탄핵 반대에 대해서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한국사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요. 이번에는 헌재를 비난하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들어보시죠.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원고 정리하는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기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믿고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절대 못 나옵니다, 여러분. 정계선, 이미선, 문영배 이 근무 실체를 알지 않으면 이미 짜여진 대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관이 비판했는데 민주당처럼 고발했어요. 네. 이건 아니다. 이건 전체주의로 가는 거나 공산주의로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건 민주주의가 아니죠. 자, 김재원 최고. 제 영상을 보니까 아예 직접 재판과 실명을 하나하나 언급을 하면서 검은 실체를 알지 않으면 이미 짜인 대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던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쨌든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이 법조계의 좌파 카르텔에 대해서 실제 경험해 보지 않은 분들은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알기도 어렵고 그래요? 또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법조계 자체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판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또 법원이라는 곳 자체가 사법권 독립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적인 재판을 문제 삼고 계속 거론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체제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 탄핵 심판을 계기로 이것이 공론화되고 또 이런 그 비정상적인 구도가 계속 될 경우에는 이미 이 탄핵 심판의 결과도 어느 정도 예견이 된다라는 그런 지적이기 때문에 저는 일반 국민들이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과거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일한 것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느꼈던 것이 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들 또는 그로 인해서 변호인 선임까지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선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굉장히 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 상황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은 정치권에서는 오래전부터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제 일반 시민인 전한길 강사조차도 저런 주장을 하고 그런 걱정을 하는 단계에 왔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전한길 씨 계속해서 연일 파격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거를 일반인인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이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거다 이런 해석까지 주셨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구독자 수가 급증해서 100만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이런 소식까지 전해진 걸 보면은 전 씨의 행보를 야권에서는 좀 심상치 않게 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분을 뭐 일반인이라고 봐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정치인이 아니라는 측면이긴 하지만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뭐 사실 저도 전한길 씨 얘기가 하도 회자가 되길래 네. 그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조회수가 올라가고 그러면 아 이렇게 조회수가 올라가고 내가 더 유명해지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은 아니지만 저분께서 그래도 본인이 뭐 역사 강의에서는 또 일타 강사로 유명한 분이라고 하시는데 본인의 목소리가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네. 저는 좀 좋은 쪽으로 많이 좀 활용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법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판사분들이 대부분 다 보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 진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법관분들이 보수적이면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그걸 카르텔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특히 헌재의 지금 재판관들을 놓고 이렇게 무슨 조리돌림 하듯이 네. 뭐 옛날 SNS까지 다 뒤져가면서 검은 무엇인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는 그런 체제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이 나간 것 아닌가 예.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 법치주의가 제대로 대한민국에서 작동할 수 있겠나 이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에서 너무 부추기시지 않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게 삼권 분립 또 재판의 독립 이런 법관의 독립 이런 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유는 유일한 목적이 있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재판의 독립 또 판사의 신분 보장과 직업적으로 독립시켜준 것이 그것이 판사들이 자기 마음대로 재판을 하고 그것이 무리를 지어서 특정 정치 이념에 복무하게 만드는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특별히 이러한 우려를 갖게 만드는 것이 과연 국민의 잘못이냐 또는 판사들 몇 분들의 잘못이냐 이건 한번 돌이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권성동 네. 원내대표가 짧게요, 2023년입니까? 뭐 본인이 걱정을 했지만 우리법 연구회 소속 판사가 본인에게 무죄를 내렸다고 아니 성향대로 하는 건 아니더라 네. 이렇게 얘기했던 전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해서 이익을 봤다고 생각할 때는 아니 뭐 우리가 그렇게 성향으로 판단하면 안 되라고 얘기했다가 왜 걱정되니까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뭐 이 전한길 씨의 이런 행보를 두고요. 네. 두 분 팽팽히 굉장히 워낙 맞서고 뜨거운 계신데. 감자니까요. 네.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이 전한길 씨의 행보가 이거 뭐 돈 벌려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니까 직접 본인이 아니다. 강사 연봉 한 60억 원 되는데 이거 포기하고 내가 작심해서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송일환 선언을 기자 해요. 인터뷰에서 이제 채널 A와 저기 인터뷰도 하셨고 예. 저희 이제 설 연휴 첫날 채널 A의 정치 시그널 나서 정말 마이크가 터져 나가라 이제까지 나온 출연자 중에서 가장 큰 격정적인 목소리로 그래요? 예. 토로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60억 뭐 연봉이 한 해 알려졌는데 방송 나와서 세금만 20억 낸다 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려는 건 돈 벌려고 그러는 거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학생들도 반반으로 갈리거든요. 지금 이 전한길 강사를 지지하는 쪽도 있고 그냥 강의만 하지 왜 정치적 목소리를 내냐 이렇게 반발하는 쪽도 있고 이렇게 엇갈리면서 강사라는 직업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네. 굉장히 의문이 든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구해야 된다, 나라를 위해야 된다 이런 판단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라고 언급을 하더라고요. 혹시 또 그러면 선출직으로 혹시 선거 나가시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질문까지 했는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유튜브 지금 구독자 수 100만 넘어서 그것도 편집하는 비용은 다 또 그 도와주시는 분이 갖는다 그래요? 이렇게도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글 중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뒤에 한 오는 1일쯤이었나요? 그때 부산역으로 좀 모여달라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벌써 오는 1일이 내일이네요. 부산에서 이제 탄핵 예.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 또 부산으로 와주십시오.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호소를 하면서 예. 부산 민심에 또 호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내부뿐만 아니라요. 한국사 이 전한길 씨, 강사 전한길 씨가 이렇게 헌법재판과 편향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이걸 두고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정영식 재판관 그분의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신 분이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민주당이 그러면은 정영식 재판관도 기피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지 않잖아요. 법 쪽에는 얽혀있는 인연 때문에 친분이나 그런 인연은 누구든지 거의 있을 수 있잖아요. 헌법재판관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편파 꼬리표를 붙여서 탄핵 심판 불복 시나리오에 밑밥을 까는 저열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관의 가족들이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까지 언급하면서 패밀리 비즈니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검열이고 사찰입니다. 자, 이남희 기자. 근데 이런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 참모진이 서울구치소를 방문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윤 네. 대통령에 대한 접견이 허용이 되니까 여기를 찾아간 거예요? 일반 접견 오늘 시작됐는데요. 네. 첫 타자가 바로 윤 대통령과 함께 근무했던 참모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뭐 신원식 안보실장 등등 해서 5명이 오늘 윤 대통령을 접견한 건데요. 이 자리에서도 윤 대통령은 이제 기죽지 마라. 이러면서 여기도 지낼만 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안부를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저렇게 뭐 의기소침하지 하지 말고 말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다하자. 네. 그리고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자, 김재원 최고. 이 부분이 눈에 띄어요.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무슨 뜻일까요? 뭐 일단 지금 탄핵 소추가 되어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사실 국정에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 좀 더 지금 그 오늘 접견한 분들은 다 대통령의 이 참모들이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일단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실이 비록 그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었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을 잘 보필해서 예. 국정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라는 뭐 그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